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30번째 샷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앞에가 자릿수가 바뀌었네요. 30번째 샷. 제일 처음에 녹음한 게 0번째 샷이니까 실제적인 에피소드로는 31번째 샷이 되겠네요. 네, 그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7만 다운로드, 7만 누적 다운로드가 넘었습니다. 그 예전보다는 아주 많이 이렇게 가파른 그 성장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주시고 계신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에피소드 나올 때마다 새로운 샷이 추가될 때마다 잘 들어주시고 계셔서 그런지 계속 그래도 다운로드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숫자 자체가 그 마인드 골프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체크해 보고 그 많이 위안을 받곤 합니다. 용기도 얻고요. 그 지난주에 그 마인드 골프가 라운딩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그 오크 쿼리 골프 클럽인데 그 한국말로는 오크 그 참나무 그리고 쿼리는 채석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완전히 돌산인데 그 채석을 하는 그런 산 주변에 있는 골프장이라서 그 쿼리라는 이름을 이제 는 골프장에서 오크 쿼리 골프 클럽이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이 골프장에 가보면 후반 14번 홀인가 그 홀이 그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예쁜 파3가 지정이 자주 되는 그런 그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전반적으로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고 좀 광경이 되게 멋있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얼바인에서는 한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한국에서는 뭐 보통 2시간, 3시간도 골프 치러 많이 가지만 미국같이 골프장이 많은 동네에서는 1시간이면 굉장히 좀 먼 거리라고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놀던 짓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골프장을 오랜만에 작년 한 1년 반 정도 전에 한번 갔었는데 다시 한번 가게 돼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여전히 골프장이 참 이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놨던 거죠. 그래서 그 파3에 있는 그 홀이 굉장히 그 사진을 제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올려놨는데 그 보신 분들이 다 멋있다고 예쁘다고 한번 가서 쳐보고 싶다고 그 왼쪽으로는 그 채석장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또 물도 있고 그 계곡 같은 데를 또 넘겨서 한 180에서 뭐 티 위치에 따라서 한 200야드 정도를 쳐야 되는 파3인데요. 딱 그린하고 그린 옆에 조금 공간 말고는 거의 이제 떨어질 공간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사진 찍어도 참 이쁘게 나오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마인드 골프 페이스북, 마인드 골프 그 facebook.com 마인드 골프 또는 트위터 마인드 골퍼를 팔로우 해 보시면 거기에서 그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그 한 분은 그 미국에 혹시 오게 되면 그 골프장 한번 꼭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방송 방금 전에 녹음하기 전에 그 예전에 그 캐나다의 모 회사에서 제 글을 사보에 싣고 싶겠다고 해서 연락을 주셨던 분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보 창간호가 이제 하드카피로 나와서 저에게 메일이 그 방금 전 사무실 도착했더니 그 메일이 도착을 해서 그 제가 제 글이 실려져 있는 사보를 한번 봤습니다. 제 글이 이렇게 실려져 있는 그 사보를 직접 보니까 또 하드카피를 보니까 또 감기가 무량한데요. 뭐 다른 데 컬럼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 하드카피를 받는 거 말고 이제 컬럼이 실려 있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형태를 보니까 이런 하드카피로 받으니까 또 나름 다른 기분이네요. 그래서 제 그 온 지금 사보의 그 사진은 간단히 하나 찍어놨고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카페에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마인드 골프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LPGA는 그 LPGA하고 PGA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 LPGA는 이제 하와이에서 롯데 챔피언십을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최근의 대회에서와 다르지 않게 그 청야니, 신지혜, 유소연, 미야자토 아이 이 네 선수가 거의 리더보드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네 선수가 거의 LPGA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시안 투어 같잖아요. LPGA는 미국에서 만든 미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미국 투어인데 요즘 뭐 워낙 아시안 쪽에 있는 그 레이디 여자 골퍼들이 워낙 잘 치다 보니까
탑 리더보드에 아시아, 뭐 대만, 한국, 일본 요 정도 나라들이 그냥 주로 그 리더보드를 꽉 채우고 있어요. 이 상태를 보면 LPGA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지 않을 거예요. 시청률도 안 나올 테고. 왜냐하면 뭐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도 계속 나오는 거를 계속 보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 보면은 광고 수익도 적어질 테고, 그거에 따른 또 골프 업계의 전반적인 뭐 각종 제품 판매 실적도 좀 떨어질 테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LPGA에서 어떤 좀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뭐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인드 골프는 혹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시아 쪽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차별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하도 잘하니까 골프장에서 한국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다가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다시 이제 철회가 되고 없어졌던 경우이지만 혹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선수들이 워낙 잘하면 그리고 아시아 선수들끼리 그냥 아시안 투어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스폰서들만 잘 지원을 하면 아시안 투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뭐 미국 선수들이 오고 유럽 선수들이 와서 아시안 투어를 참석하는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마인드 골프가 생각해 본 거고요. PGA는 지금 발레로 텍사스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위창수 선수와 그 노승열 선수가 좀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 안타까운 거는 최경수 선수가 또 컷오프가 됐어요. 그 지난번 마스터즈 대회 이후에 연속 두 대회를 컷오프 됐는데 그 최경수 선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아마도 이렇게 두 대회 연속으로 컷업이 된 적을 거의 최근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마인드 골프 기억에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최경수 선수 어서 빨리 이제 슬럼프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어서 이제 화이팅 하셔서 다시 이제 맨날 그 3라운드, 4라운드에서 자주 보였던 것처럼 파이널 라운드에서 그 경기를 하는 최경수 선수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리뷰가 올라왔는데요. 그 지난번 29번째 샷에서 그 리뷰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좀 몇 분이 좀 올려주셨어요. 리뷰 먹고 사는 마인드 골프입니다. 팟캐스트 한국 계정에서 별명이 모스코우 허, 모스코바, 한국말로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허,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계시는 허씨 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봐요. 별명이 모스코우 허고요. 제목은 너무 좋아요. 내용은 현재 모 기업 직원으로 모스크바의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작년에 모스크바에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 매력에 빠져 열심히 노력하는 애청자입니다. 늘 자세와 정타에만 집중하는 저에게 마인드 골프가 머릿속에 아주 소중한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즐기고 싶은 운동으로 마인드 골프의 조근조근한 얘기가 골프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주네요. 특히 멘탈이 중요한 골프에서 골프에 접근하는 마인드와 스토리텔링이 내면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애청자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인드 골프가 드디어 모스크바까지 진출했습니다. 주재원이신데 모스크바 하면 보통 이렇게 춥다라는 게 상상이 되는데 거기서도 골프를 칠 수 있나 보네요. 혹시 땅이 딱딱하거나 잔디가 이렇게 금잔디, 외국 잔디들 쓰면은 뭐 녹색이긴 하겠는데 네, 그 추운 지역에서 주재원 활동하고 계시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피드백 남겨주시고 또 도움이 많이 되신다니 마인드 골프도 기분이 좋네요. 그 모스코 허님 고맙고요. 그 모스크바에서 애청자 올림 이렇게 마무리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별명이 그 단독 비행이시라고 쓰신 분 제목은 좋아요. 골프 입문하려다 여의치 않은 사정이 생겨 포기했는데 너무 편하고 배려가 느껴지는 방송 반갑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열혈 애청자 되겠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사정이 빨리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하시는 골프를 또 마인드 골프랑 같이 골프를 해나가면 참 더 좋을 것 같네요. 조만간 빨리 그 사정이 좋아지셔서 골프에 다시 입문을 하셨으면 하는 그 마인드 골프의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별명이 바이트윤님, BYTEYOON, 제목은 해저드 vs
레터럴 해저드, 해저드 대 레터럴 해저드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해저드와 레터럴 해저드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그 팟캐스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네요. 해저드와 레터럴 해저드의 차이점. 골프장마다 흰색, 주황색으로 구분을 하는데 다 틀려요. 벌타를 바꿔 치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개는 똑같은데 하나만 틀리는데 왜 구분을 하게 되었나요? 라는. 뭐 지금 제가 그 마인드 골프가 곧바로 지금 방송을 이 얘기를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팟캐스트를 또 다른 주제를 하나 한번 저기 택해서요. 그 레터럴 해저드와 일반 해저드의 차이를 방송을 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차이는 뭐 레터럴 해저드는 말뚝이 빨간색이고요. 일반 해저드는 황색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드롭하는 위치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요거는 별도의 주제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바이투유님 고맙고요. 많이들 헷갈리긴 하세요. 그래서 다음번 제가 방송할 때까지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해저드와 레터럴 해저드는 마인드 골프 블로그 마인드골프.net의 골프 상식에 가보면 해저드의 종류와 그 레터럴 해저드와 해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이미 토픽을 골프 상식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정 급하시면 거기 먼저 가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번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마인드 골프가 이미 설명을 해놔서요. 그거 한번 가서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별명이 에비게일 리씨. 에비게일 리씨님은 최근 20몇 번째 샷에서 한번 리뷰를 남겨주셨던 분이신데요. 제목이 리뷰는 한 건밖에 등록이 안 되나 보네요. 내용을 읽어드리면 다른 팟캐스트들은 듣기만 하는데 마인드 골프에만 리뷰를 남기다가 리뷰 작성은 한 번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작성을 하려니 그 이전 글을 수정하게끔만 나오네요. 예, 맞고요. 지금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튠즈에서 이 리뷰를 남기는 플랫폼이 사실 저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한 사람당 한 건밖에 리뷰를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글들을 좀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 현재 예전에 남겼던 리뷰를 뭐 고치고 싶지 않거나 지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마인드골프의 그 마인드골프.net 블로그에 오시면 거기 방명록이 있거든요. 거기 방명록에는 뭐 가입 같은 거 없이도 곧바로 남길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뷰가 실제로 방송에 소개가 되니 반가우면서도 무척 신기했어요.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 분들 많죠. 뭐 마인드 골프 방송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듣고 있는 방송에 그 자신의 아이디가 나온다라는 거, 또 별명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글이 소개가 되어서 그런지 방송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는 것 같네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레슨을 받고 있는 티칭 프로는 30살 전후이고 15살 즈음부터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교육을 받고 대회를 나가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커리어를 밟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 하신다네요. 이 부분은 마인드 골프가 섣불리 잘못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왜냐면 마인드 골프도 일반적인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기까지 그냥 골프를 좋아서 여기까지 온 케이스라서 사실은 이게 뭐가 맞다, 뭐가 좋다 또는 어떤 과정을 마인드 골프가 직접 그 실제 그런 선수 지망생들이 걷는 그 길을 마인드 골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들을 섣불리 드리는 것은 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그 마인드 골프에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글을 남겨주시면 마인드 골프가 다음 언젠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비게일 리씨님이 혹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자녀가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뭐 골프 전문 그런 스쿨이나 그런 데들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골프 전문 이제 그런 프로들에게 이제 레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니어 대회도 나가고 주니어 대회 나가서 이제 계속 성적을 보면서 또 계속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이제 뛰어야 할 투어 뭐 일본 투어, 한국 투어든 또 세미 프로 뭐
KGA 정혜원, 뭐 그런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로 실제 갈 사람도 있을 거고, 투어 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골프의 길도 갈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좀 광범위한 커리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마인드 골프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섣불리 얘기 드리기 좀 뭐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 facebook.com/mindgolf라는 페이스북 그 마인드 골프의 팬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신 분은 오병찬님 계시고요. 오병찬님은 지난번 그 강욱순 프로의 에피소드 재밌었다고 29번째 샷에서 골프 클럽 개수가 14개인 이유를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강욱순 프로가 있었던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강욱순 프로의 에피소드가 재밌었다고 하셨네요. 그 위우홍님도 페이스북에 글을 비슷하게 남겨주셨는데 오랜만에 제 29번째 샷 팟캐스트를 듣고 리뷰를 남깁니다. 강욱순 프로의 에피소드 주제를 이해하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팟캐스트 중간부터인가 취직하는 잡음이 좀 많이 들렸는데 참고하시길. 네, 이 잡음 제가 인트로에 얘기를 드리려다 깜빡했는데 잘 됐네요. 지난번 그 녹음을 할 때 참고로 마인드 골프는 이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녹음하지 않아요. 그 아이폰과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그 하얀색 그 이어폰 겸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만 녹음을 하고 있고요. 워낙 영세해서 뭐 다른 사람처럼 녹음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들리시잖아요. 공항 근처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그냥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에 있는 마이크가 이 이어폰에 달려있는 게 가끔 이렇게 제가 움직일 때 옷에 쓸리거나 그러면 잡음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인드 골프는 좀 위에 상의를 굉장히 간편하게 입고서 최대한 지금 그 마이크가 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녹음하고 나봐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텐데 아마도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호홍님 피드백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에 그 피드백을 남겨주신 분이 또 두 분 계시는데요. 이원구님은 그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 열심히 들으시는데 만약에 스코어가 잘 나오면 다 마인드 골프님 덕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트위터에다가 그러면 한번 그 스코어를 잘 치시면 한턱 쏘시라고 커피 한번 사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커피를 사야 할 일이 생겨버렸네요. 3월부터 같은 골프장 6번 갔어요. 퍼블릭 9홀을 두 바퀴 도는 그런 코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코어가 97, 95, 101, 98, 110, 뭐 거의 90대 후반에서 110타 정도를 치시는 그런 타수를 치셨는데 지난주에 그 9홀 2번 돌아서 83타를 치셨다고 하네요. 와,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가장 잘 쳤던 타수보다도 12타를 줄이셨네요. 그분이 오셨나봐요. 버디도 2개 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 골프를 즐기라는 마인드 골프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동반 플레이어와 같이 즐기겠다고 생각했더니 생각보다 공이 잘 맞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뭐 마인드 골프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술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마인드 골프가 그동안 골프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꼈던 경험, 지식, 그런 좀 심리 상태,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나름 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가끔 받거든요. 이원구님 전에 그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한턱 쏘시고요. 마인드 골프가 한국을 가게 되면 꼭 쏘십시오. 아니면 스타벅스 상품권이라도 보내주세요. 마인드 골프가 영세합니다. 그리고 원수섭님이시죠. 원수섭님이신데 그제 첫 라운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티샷에서 어마어마한 슬라이스로 OB를 기록했습니다. 크허허. 마인드 골프님의 첫 라운딩 얘기가 기억나면서 눈물이 쭉 그리고 TT 그 눈물 나는 표시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고 공 6개 분실하고 126타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처음 라운딩 했을 때 일본으로 티잉 그라운드에서 친 공이 그 딱딱한 공이 그렇게 많이 휘는 거를 처음 봤다고 얘기 드렸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비를 심하게 딱 한번 내셨네요. 그래도 공을 맞춘 게 다행이잖아요. 헛스윙한 사람도 많고요.
쳐가지고 탑볼 맞고 이렇게 굴러가거나 아니면 살짝 맞고 그 앞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이 원수섭님은 그래도 맞췄잖아요. 잘하신 거고요. 예, 언젠간 공이 가운데로 곧바로 가는 그 미라클 샷을 치실 수 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방명록에는 글이 없었고 카페 글을 남겨주신 그랜드 카니발님, 아이디 갤롭 4888님, 이런 가입 인사하는 곳이 있었네요. 하하. 영업사원이다 보니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들은 이후로 연습도 더 잘 되는 느낌이고 왠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 또 다른 그 분이 얘기하셨던 그 이원구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좀 비슷하죠.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겠습니다. 이분은 카페에 최근에 가입하신 분이고요. 카페는 참고로 카페.naver.com/mindgolfer예요. mindgolfer. 현재 47명밖에 안 되고요. 많이들 와주세요. 많이들 오셔서 같이 좀 골프 수다를 좀 떠들어 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리뷰나 그런 피드백이 많지 않아서 걱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서 오늘은 또 피드백을 얘기하고 이렇게 인트로 하는데 한 20분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다른 방송들처럼 지금 여러분은 마인드 골프의 제 30샷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좋을래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30샷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트로를 좀 길게 했지만 언제나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원동력이라서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또 열 애청자가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도 약간 이렇게 묶어놔야 되잖아요.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차원, 농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리뷰 안 남겨주시거나 그러신 분들 한번 좀 시간 내셔서 그 팟캐스트 다운로드 받는데 보면 마인드 골프 이렇게 가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 이렇게 쓴 것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피소드들이 있고 바로 위에 리뷰하고 별 모양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봐야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쓴 리뷰나 거기에 이제 글을 남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뭐 mindgolf.net 블로그 들어가셔서 방명록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아이튠즈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직접 거기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30번째 샷에 대해서 녹음을 이제 할 거고요. 오늘은 내용이 뭐냐면 입장이 바뀌면 다르게 보이는 골프장이라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mindgolf.net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골프 컬럼 섹션에 47번째 입장이 바뀌면 다르게 보이는 골프장이라는 내용으로 있고요.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뭐냐면 골프장에 골퍼로서 가서 골프장을 보는 입장과 그냥 골프를 치지 않고 그 골프장 자체를 보는 그 골프장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 디자인과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는 골프장의 느낌은 다르고 실제 보는 그런 뷰도 다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방금 전에 마인드 골프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만으로도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그 운동 중에 이렇게 골프처럼 넓은 공간을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공간인데 그 자연환경 속에서 넓은 공간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하는 그 운동이 골프인데요. 그 골프만큼 자연환경을 또 거꾸로 파괴하는 또 운동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한때 한국은 뭐 산을 너무 많이 파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 동네 주민이나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반대를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도 좀 가끔 TV에서 봤던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야외에서 잔디, 뭐 물, 나무, 바람, 모래, 또 산, 바다, 연못, 계곡 뭐 이런 다양한 그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곳에서 그 하는 골프는 바쁘고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좀 더 가깝게 질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라고 마인드 골프는 생각합니다.
이 유럽이나 이 미국처럼 자연환경이 그 사는 지역, 그 사는 공간과 많이 어우러진 경우는 상관없지만 대체적으로 한국같이 이렇게 서울이나 대도시에 모여 사는 그런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잔디를 보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고 나무를 이렇게 녹음이 푸르른 이 나무를 보는 것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마인드 골프가 한국에서 골프할 때도 그 워낙 잔디 밟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잔디를 밟아서 이렇게 걸어 다니려고 하면 사실 경기 진행 속도 때문에 좀 지장을 줘서 그 캐디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경기 진행 속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카트를 타는 것 대신에 좀 많이 주로 걷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잔디는 밟는 대상이 아니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래서 관광지나 어떤 유적지를 가보면은 그 잔디 바로 앞에 잔디를 보호합시다. 뭐 그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편말 같은 게 써 있잖아요. 그만큼 잔디를 밟아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골프장 가면은 잔디를 좀 밟아보고 싶었고 그 잔디를 밟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마인드 골프가 있는 그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는 캐디 없이 골프 치는 것 그리고 또 백을 직접 메고서 걸어 다니거나 또는 개인 카트를 끄는 것도 좀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처럼 그 전동 카트를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걷기에 힘든 코스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잔디를 많이 밟고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흐른 것 같은데요. 그 자연과 같이 어우러진 골프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좋은 골프장이고 비싼 골프장일수록 그 유명한 디자이너 또 좋은 디자이너가 골프장을 설계하다 보면 그 골프장 자체가 굉장히 좀 멋있죠. 그 잔디와 그 나무와 하늘과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특히 이제 한국처럼 주로 산악지형의 골프장을 디자인한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골프장 광경이 또 너무나도 이렇게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디자인한 골프장이 라운딩을 하는 측면에서 정신없이 라운딩을 하다 보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아무래도 이제 초보 골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치기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골프장의 그러한 광경과 주변 환경이 잘 머리에 남지도 않죠. 왜냐하면 공 치고 공 찾고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을 다녀와도 너무 많이 치고 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뭐 공 찾고 그러다 보면 실제 라운딩 하고 왔는데 그 골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아마도 뭐 잘 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일 없겠지만 아마 초보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있었을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초보 골퍼로 골프 치시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이미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구경하러 가는 입장이 아닌 치러 가는 입장에서 골프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차이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이렇게 나무와 나무 숲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은 산악지형에 많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티잉 그라운드에서 바라보는 그런 뷰에서 대체적으로 나무가 있는 골프장은 페어웨이를 조금 벗어나면 양쪽에 나무가 쭉 이렇게 그 골프장을 따라서 이렇게 쭉 달려서 있죠. 그 옆쪽으로는 나무 숲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티잉 그라운드가 약간의 또 지대가 높으면은 그 위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진짜 정말 멋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티잉 그라운드에서 드라이브를 또 멋지게 날리면 그 파란 하늘에 날아가는 그 하얀색, 물론 요즘은 좀 다른 색깔 공도 있지만 하얀색 그 공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고 실제 또 그렇게 날리면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야심차게 날린 티샷이 그 인트로에 설명드렸던 어떤 분처럼 티샷이 아닌 그 나무숲 방향으로 날아가면 사실은 이제 이 아름다웠던 장소가 골퍼에게는 굉장히 싫어지는 장소로 바뀌기 시작하죠. 나무가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사실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참 멋있는데 실제 이제 골퍼로서 보면은 상심의 정도가 굉장히 커지고요. 어떤 때는 농담 삼아 그 마인드 골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드 대신 톱을 갖고 다니라고. 그 정도로 이제 나무를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또 자연물로는 벙커라는 게 있는데 골프를 아무리 잘 치는 사람들이라도 벙커에 공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그 아마추어 골퍼로는 없을 거예요.
프로 선수들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러프보다는 벙커가 낫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푸른색 페어웨이, 푸른색은 아니죠, 정확히 녹색 페어웨이와 또 그린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그 하얀색의 벙커는 그 위에서 항공 사진 같은 거로 찍으면 너무나도 참 이쁘잖아요. 전체가 녹색인 것보다는 그렇게 녹색의 중간에 이렇게 하얀색의 벙커는 참 조화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벙커 없는 골프장은 좀 밋밋한 느낌을 줄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그 자신이 잘 친 샷이 그 벙커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잘 보이진 않죠. 그 벙커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부터 벌써 이제 걱정부터 앞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들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벙커도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아주 고운 모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른 아침에 라운딩 할 때 전날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놨다든지 아니면 이슬에 젖은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모래가 좀 이렇게 뭉쳐 있거나 딱딱한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앞에 사람이 그 벙커를 잘 정리해 놓고 가 있지 않으면 발자국 같은데, 또는 이런 어떠한 이미 샷을 쳤던 그런 파인 이상한 공간에 공이 위치할 경우도 있기도 해서, 벙커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마치 무슨, 그래서 영어로는 샌트랩이라고도 하거든요. 벙커 말고도 트랩 같은, 덫이죠, 덫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브리티시 오픈을, 디 오픈 그 대회를, 그 중계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항아리 벙커라고 있잖아요. 그 갤러리를 구경할 때야 참 재밌는데, 선수 입장에서 또는 본인이 이제 그런 항아리 벙커 같은 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참 죽을 맛일 거예요. 이 벙커도 그래서 이렇게 골프를 치는 사람과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골프장을 또는 그냥 골프 안 치는 사람으로서 보는 시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어떤 게 있냐면 계곡, 또 그런 것들이 있죠. 계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산과 산을 연결하는 중간에 이렇게 쑥 파여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산악 지형이 많다 보니까 한국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골프장에 가다 보면 티잉 그라운드하고 페어웨이 사이가 이렇게 계곡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페어웨이와 그린 사이가 계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 지금 마인드 골프가 있는 곳에도 그러한 골프장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골프장 굉장히 힘들잖아요. 보는 거는 더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그 골프장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데, 막상 샷을 할 때는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죠.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샷을 하게 되면 충분히 넘어가거나 피해갈 수 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밀리잖아요. 골프가 워낙 멘탈 게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심리적으로 밀리면 이게 손, 팔, 그리고 몸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경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탑볼을 치거나 또는 이렇게 손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심하게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확 감기는 또는 밀리는 그런 샷들이 생기면서 그 계곡에 이렇게 공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샷들이 좀 있었던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 골프를 치는 입장이 아닌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가야 하는 골퍼 입장에서는 참 신경 쓰이고 참 불편한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곡이 많은 골프장 갈 때는 그래서 공을 좀 많이 좀 가져갈 필요도 있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는 평상시와 똑같은 평정심으로 칠 수 있는 연습량을 가지고, 그런 자기 자신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잘 치면, 잘 쳐서 안 넘어갔으면 뭐 상관없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어차피 힘 빡 들어가거나 무리해서 치면 그 지역을 잘 못 넘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난 평상시처럼 칠 거야. 하지만 잘 쳤지만 뭐 죽었거나 이렇게 공이 잃어버렸거나 그럼 괜찮잖아요. 일단 과정은 좋았으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을 가실 때는 좀 더 비싼 공 말고 좀 비싼 공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뭐 공을 찾으러 이렇게 뭐 아주 깊은 계곡은 아니지만 조금 내려가 볼 수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계곡에 가보면 진짜 공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지역에 공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데서 공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유스트볼로 팔기도 하겠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보이는 그 자연물이 뭐냐면 물이죠. 그 벙커만큼이나 골프장 디자인에서 많이 눈에 띄는 게 물인 것 같은데요. 이 물이 이제 또 다양한 존재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형태에 따라서
옆으로 흐르는 이제 시냇물 또는 강 그런 형태도 있고 인공으로 조성된 연못 형태도 있죠. 그래서 그 물이 맨 마지막 18홀에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대회, 특히 이제 PGA나 LPGA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대회 그 자리에다가 어떤 로고를 놔둔다든지 뭐 자동차 스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거를 잔디에 그 연못 위에 올려놓고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최근에 그 유소연 선수가 우승했던 나비스코 그 대회도 우승자가 그 연못에 빠지는 게 또 그 하나의 그 세리머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연못에는 또 가끔 이제 분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물처럼 또 이렇게 골프장을 디자인하는데 또 많이 그 쓰이는 그런 해저드가 또 없죠. 또 다른 형태로는 유명한 페블비치 골프장 같이 태평양, 아예 바다 굉장히 큰 워터 해저드죠. 태평양을 끼고 이렇게 디자인한 그런 코스도 있고요. 그래서 녹색의 풀, 흰색의 벙커, 그리고 또 파란색의 물, 그런 색깔 좋아하는 진짜 그 골프장을 이루는 너무 아주 아름다운 이쁜 색깔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이 물, 보통 얘기하는 워터 해저드라고 하죠. 워터 해저드 지역만큼 아마추어 골프가 싫어하는 곳도 또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거의 1순위에 속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긴 또 벌타잖아요. 벙커에 들어가는 벌타는 아니잖아요. 같은 해저드지만. 또 이상하게 물이 있는 곳에는 마치 중력처럼 수력이겠죠. 수력이 강하게 작용하는지 막 물로 공을, 물이 막 공을 이렇게 막 땡기듯이 물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중 한두 개의 공을 꼭 이렇게 도네이션, 헌납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특히 이제 그림 바로 앞에 이렇게 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그리고 또 자신이 치는 뭐 드로우 구질이나 뭐 페이드 구질에 따라서, 구질에 따라서 그쪽 방향에 물이 있으면 굉장히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핀 위치가 그쪽에 있으면 더 그렇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한 그런 물, 계곡, 뭐 벙커, 뭐 나무, 이런 거 말고도 멋진 풍경들을 디자인하는 그런 그 풍경들과 같이 골프장을 디자인하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골프장에 가보면 참 골프장이 참 멋져 보이는데, 특히 이제 유명한 골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골프장에 가보면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그런 자주 초록의 자연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일수록 골프장 가실 때 사실 그 골프장을 그렇게 치는 공 하나하나 치는데 너무 집중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 골프장을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그 감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 골프장의 주변의 것들도 눈에 잘 담아오시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도 그 녹색을 많이 보고 자연을 많이 보면 눈도 이렇게 청량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눈에 많이 담아오시는 것도 좀 그 스코어를 잘 치시는 것만큼이나 또 좋은, 그리고 또 한국같이 이렇게 그 도시에서 그 시멘트 건물 주변에서만 있다가 그렇게 자연을 갔을 때 그렇게 보시는 거는 또 기분 전환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공기를 또 마음껏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또 좋은 동반자와 좋은 또 놀이, 골프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뜻깊은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 라운딩 하실 때에는 마인드 골프가 권장해 드리기로는 여유를 가지시고 골프장 풍경을 그 담은 그 스코어 카드를 같이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챙겨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유로워진 그 만큼이나 분명 그 스코어도 그 자연환경처럼 이쁜 그런 스코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0번째 샷 주제로 입장이 바뀌면 다르게 보이는 골프장이라는 주제로 했고요. 일반적인 골퍼들이 그냥 골프장을 구경하는 측면으로 가보진 않지만, 그 골프를 치면서 그런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 또 멋진 광경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방법도 익혀가시면 또 골프를 치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인드 골프가 이번 30번째 샷에 이러한 주제를 담아봤고요. 이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mindgolf.net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골프 컬럼 섹션의 47번째에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마인드 골프와 이야기를 하시려면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에 오셔서 라이크 하시면 제 팬페이지를 그 이제 라이크 하시는 거고 저 팬페이지를 팔로우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가끔 올리는 소식, 글, 마인드 골프의 어떤 생각, 또 그런 사진,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트위터에도 똑같은 내용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는 마인드골퍼예요. MINDGOLFER이고요.
트위터에서도 저와 그 마인드 골프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카페는 카페.naver.com/mindgolfer mindgolfer입니다. 항상 그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그 몇 분이 그 배려하는 골프하고 즐기는 골프 하다 보니 스코어도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고서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31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